이번에는 그 쌍둥이 사주가 아니고 새 쌍둥이입니다. 새 쌍둥이. 이 시옷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새 쌍둥이, 운명이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 번째인데, 첫째는 특징적인 것이 지금까지의 결혼을 못한 것에서 여자가 없다는 운명이란 걸 알게 되고요. 똑같은 쌍둥이지만 여기는 여자가 없고 직장이 매우 혼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둥이는 결혼을 하고 자녀도 딸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단명의 명국이 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을 건데 거의 이 유전자가 동일할 건데 어째서 여기에 첫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동일한 유전자에서 먼저 나온 맞이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두 번째도 그런데 세 번째는 왜 단명할 것인가? 운명학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걸리지도 않고요. 그래 보게 되면 학문이 정말 우수하다는 과학을 넘어설 수 있는 단순한 유전자적인 어떤 질병도 다 간파가 되거든요. 어느 시기에 걸릴 것인가. 오늘은 너무 오랜 시간 하면 안 되니까 새 쌍둥이 중에서 특징들을 이제 보가지고 왜 그러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쌍둥이를 보게 되면 큰 형을 보게 되게 되면 셋째는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른답니다. 여기 중에서 어느 분이 자기도 똑같은 나이니까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첫째에서 보게 되면 첫째, 두 번째 보게 되면 여기 세 번째의 동생이 남녀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를 통해서 세 번째는 남자인지 여자 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자 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명국이 어째서 여자가 없고 직장이 흉한가를 보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두 번째는 어째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 첫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운명에서 첫째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말한 특징적인 부분이 일어나는가, 셋째가 왜 단명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단명이고요. 여기서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첫째는 여자가 없고 둘째는 결혼하고 그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명국을 보게 되면 부인이 팔목이 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삼목이 재성이 여자일 수도 있고 이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고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칠화가 직장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화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러한 육친들은 부모, 형제, 외조모, 의부, 의모, 그러니까 계부죠. 계모. 계부, 계모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복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입양 가가지고 의부, 의모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촌도 두 번째 삼촌, 뭐 세 번째 외삼촌하고 어떤 사업이나 공동 투자했을 때 이득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운구 기문은 기존 기문학과 월등히 비교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구 기문이라서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는 거고, 명리학도 특출한 분들은 아주 잘 보는 사람도 특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명리학은 운구 기문하고 비교할 수 없고, 운구 기문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와 대개 논리성을, 일관된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게 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국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금생수 수생목대 가지고요, 이노술 칠하에 이렇게 모든 기운이 몰려 있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금생수 수생목대 가지고요, 칠하가 이렇게 정인으로 생하고 다시 제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기운들이 칠하에 1차적으로 모여 있고요, 그 칠하가 다시 또 팔목이 되기도 합니다. 몰려있는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행시간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공부해보면 알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말했지만 금수목대 해가지고 모든 기운이 여기에 몰려있고 팔목에 몰려가 있습니다. 팔목은 오투를 합하게 되거든요. 팔목은 오투를 합합니다. 그러면 팔목이 오투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인호술 합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는 유금을 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수는 좌우충을 하니까 칠하가 끼어져 있죠. 칠하가 끼어져 있습니다. 칠하는 여기에서 직장이니까 항상 직장을 올곧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주 직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쉬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요. 이 명국은 주식, 투기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손실 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이 오투를 합을 함으로써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곧 유금을 합하거든요. 그럼 팔목이 유금을 합해 급제를 합하게 되기 때문에 금기에 팔목이 충국을 당합니다. 그러면 팔목이 부인이고 여자인데 여자는 주고 있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이 없습니다. 부인이 없고요. 그래서 여성이 없고 자기 자신도 신경도 되게 예민한 명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명국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직장도 이렇게 흉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월간은 바로 밑에 동생이고 이거는 단명의 명국이 되겠죠. 두 번째 명국은 여기에서 자축합토가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축합토가 사금이 되니까 사회축합금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월간이 여동생인지 남동생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도 어렵지 않게 여기에는 그대로가 칠하가 되기 때문에 남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 일찍사망한 세 번째는 바로 여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남동생이 어째서 결혼하는가? 바로 십토를 합한다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의 부인은 수국화는 정제 이화가 부인이 됩니다. 그 부인이 십토를 생해 가지고 같이 삼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축합금. 그리고 두 번째 월간인 남동생도 여기 자축합토 돼 가지고 한 몸이 되어 있으니 이 일수의 입장에서는 이화는 정제 부인과 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금이 됩니다. 나도 유금이 되고 부인도 유금이 되니 유금은 유유자영살이라 항상 시끄럽고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가?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운이 여기에 묻혀 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공배우마 분명하게 모든 기운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로 가가지고 칠화가 10토로 가서 제자리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칠화에. 그래서 구금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칠화는 삼합의 칠화입니다. 굉장히 그 기운이 거세고요. 연지의 성국으로서 세기와 연지의 힘을 받아 가진 칠화가 구금을 쳐버립니다. 불이 금을 녹여버리니까 월지는 당사자, 세 번째의 이 당사자는 단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새도 그럼 당신도 첫째 자기도 극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째도 극단이가 첫째도 그러면 본인 당신도 첫째도 단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간이 외부적인 자기 자신이 생을 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입장에서는 자기 당사자는 구금도 되지만 외부적인 바깥의 자기 자신의 일간이 정인으로서 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칠화의 움직임에서는 먼저는 이렇게 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금도 다치지 않죠. 사금도 월간이 바로 밑에 두 번째 동생이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칠화가 사구금을 원래 치야 되지만 여기 칠화는 일간을 생하게 있기 때문에 탐생만극으로서의 두 번째 동생이 결혼하고 사는 사유쭉 합금하고 있는 것을 극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탐생만극이라 생을 극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생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10토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지 입장에 볼 때는 일간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홀로의 구금이 됩니다. 그럴 때 치는 홀로 구금은 칩니다. 새와 혼동하면 안 되겠죠. 새는 여기에서 아울연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칠화가 이걸 생하기 때문에 새는 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순수한 월지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월지가 왜 여자냐? 그것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지가 바로 여기에 당도하기 때문에 여자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궁에 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세한 그 설명을 너무 시간도 그렇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셋째가 단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국화, 이화가 정제가 두 번째 형제, 두 번째가 어째서 여자인지 여동생인지 남동생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남동생은 부인과 합의되니 결혼을 필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같은 유유자영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서로 알력과 다툼, 견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 번째는 단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금이 그래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쌍둥이는 기운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유금이 이렇게 가네요. 그래 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 마지는 월간이 됩니다. 그리고 월지는 세 번째 단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명국에서의 흘러가는 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십토로서 사금으로 가가지고 재성이 일수가 부인이고 유자인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재성이 이것만 해도 결혼할 수가 있는데 또 나와 합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십토지만 중궁의 사금의 기질을 갖게 됩니다. 두 성질과 성량을 갖고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기 자신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간이 내지만 자축 합토대가 십토로 변했습니다. 일간은 나니까 그렇고요. 부인은 여기로 합은 되지만 오토로 변형되지 않고 칠화로 화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칠화가 돼 가지고 사금을 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금이 되었고 부인은 칠화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인이 됩니다만 오게 되면 제자리니까 칠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인은 칠화 나는 금이니까 서로 간에 화금상전이 되기 때문에 화합이나 애정이나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살아가죠. 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 김문둔갑에서 보게 되면 암장수가 없습니다. 암장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좋다고 말할 겁니다. 부부시간. 그렇지만 결혼은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리 일수에서는 칠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금이 되면 그래 된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재차 반복을 오게 되면 여기는 육수가 됩니다. 육수가 돼 가지고 육수는 팔목으로 가가지고 오토를 합하게 됩니다. 오토는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인호술 합화가 되고 진유합금 3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일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삼합으로서 작용이 되지 않는 것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화가 사금을 극을 해버립니다. 나와 관계도 되겠지만 칠화가 반드시 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칠화는 누구냐 하게 되면 월간의 큰 형이 여기서 봤을 때는 내가 화극금을 하니까 재성이 됩니다. 부인이 됩니다. 구금이 정제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원리 법칙이 사금이 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큰 형이 어째서 부인과 합이 되는데 살 수 없느냐 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의 인호술 합화가 오토가 유금 진유합금 인호술 합화가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칠화는 월간의 입장에서 형 입장에 보게 되면 여자 부인이 되죠. 그래서 부인이 없는 명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국이 그 다음에 이 월간이 형인지 누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물론 여기서도 답을 형이라고 말했지만 이걸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월간은 쌍둥이를 떠났어도 월간은 여기가 자기가 두 번째로 한다면 손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반드시 여기는 남자, 자기 자신은 월간은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간이니까 손이니까 오파가 되는 거죠. 만약 여성이라면.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자기도 남자니까 형이 되는 거죠. 손이 형은 손이 사람은 바로 여형제 누나가이고 남형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국이 되기 때문에 월간은 남자 형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동생은 이 사망한 동생은 바로 유금이 월지가 바로 유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칠화가 유금을 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월간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없고 세 번째 동생은 유금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유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구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해야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형은 동생이죠. 반드시 죽는데 그는 세 번째는 여동생이 됩니다. 여기는 본인 당사자도 모른다 했는데 여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세 번째 동생은 단명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째는 직장이 왜 안 좋냐 이렇게 또 묻는다면 여기 일수가 관으로서 정관으로서 여기 직장이 됩니다. 월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삼목7화가 되었습니다. 월간의 이화 입장에서는 7화는 급제입니다. 직장이 급제로 변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직장에서. 그러니까 한 곳에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명국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월간은 큰 애가 됩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딸인지 아들인지를 찾아보면 쉽게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죠. 전형적인 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성국의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제자리 성국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됩니다. 제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겠죠. 공부한 분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죠. 이거는 아들이라는 거 우리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를 낳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병원 조사 그렇게 유전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100번 쳐다봐도 이거는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주 한 길밖에 없네요. 이거는 성국의 제자리에서 딸이라는 걸 제가 힌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시간에 좀 빨리 끝내려 했는데 자, 세 번째는 왜 단명인가? 자기가 육수입니다. 개망, 거왕하게 되면 왕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명이 될 수 없다고 전통 김문동갑에서 기존 김문동갑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번 더 볼게요. 진짜 단명이 아닌가? 육수가 해묘미 한목돼 가지고 세기는 팔목이 되고 말니다. 팔목으로 화해버렸습니다. 세기는 이제는 팔목이 돼서 이렇게 여기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김문학에서는 세도 일간도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 세는 자기 자신으로서 본래 존재감으로서 음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과 양이 세트가 바로 냅니다. 중심축은 세입니다. 중심자리 나의 모습은 세지만 외적인 나는 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오토는 신자진 합수가 되고요. 반드시 진용이 해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원리가 100% 맞기 때문에 제 원리를 모방한 사람이 있죠. 예, 도용한 겁니다. 도덕교래가 쓴 거죠. 자, 여기가 명백하게 제가 찾은 거고요. 준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자진 합수가 있습니다.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있고요. 오토의 신자진 합수가. 그 다음에 오토의 인호술 합파가 성립이 되죠. 오토가 인호술 합파가 됩니다. 그러면 일수가 좌우충하니까 일간, 외적인 나가, 이것도 충대가 있고요. 이것도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게 되면 유금을 합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 팔목이 입장에서는 여기 쇠락했으니까 극받는 거죠. 팔목이 도끼를 합했으니까 금기를 합했으니까 건강목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바로 팔목의 내가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의 인호술 합파, 신자진 합수가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일간을 죽이는 것은 바로 내라는 거죠. 내가 나를 극하고 있어요. 이 맹국은 내가 나를 극하는 게 가장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단명이죠. 내 스스로의 명을 짧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극한한다고요. 그래서 이 명국이는요, 단명이라는 것 갖다가 어렵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나이에, 이 대운에는 반드시, 죽지 않으면 죽음과 유사한 불구자나 병자, 그 엄청나게 거기에 해당하는 동반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러한 운명을 받는 것은 전생에 자기의 악한 어떤 행위적인 결과 과부를 정화하는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요, 선행의 상이 생겨요. 모든 상이 한 개도 없는 깨끗한 청정한 공간 자리에서 어떤 상이 좋은 상이든 흉한 상이든 간에 상이 생성되면 이 공의 청정한 청정한 지고의 청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없애야 되겠죠. 좋은 것을 선행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즐거운 가운데 이것을 소멸시키고요. 만약에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괴로운 가운데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천상이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지었으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선하면 즐겁고요. 괴로우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천상과 지옥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이 명국이는 어떤 업을 짓든 간에 그것이 인위적인 것,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것, 알고 이불로 했다면 그 업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거는 붓다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거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했으면서 안 했다 하고요. 이거 엄청난 죄가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자, 그것도 말하려고 하면 길고요. 여기서 그래서 보게 되면 쌍둥이 동일한 사주지만 이렇게 다른 것은 한 뱃속에 모친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다른 것은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 되게 악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는다 그랬어요. 경전에. 태어나자마자 악처의 알고자 환경 또는 자기의 어떤 몸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그렇는데 태어나자마자 불구자 병자 이런 것도 다 우연은 없어요. 붓다의 말씀은 그런 거 절대 우연이 없고 전부 다 자기의 과거 마음심에서 일어난 투현된 자기의 모습이고 환경이고, 그래서 단명자는 보통 그 질병
이런 거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살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은 생명체를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첫째와 둘째와 세 번째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서도 두 번째가 여기 입장에서는 본인이 두 번째니까 월간은 여기 형이 이화가 월간 위에가 큰 행이거든요. 맞이. 여기에서는 행이란 걸 찾은 거고 누나가 될 수 있지만 행기에서는 첫째 그 밑에가 바로 10토가 되는데 월지가 바로 여기는 사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생은 사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팔목이 여기에서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해단의 명료하게 이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조금만 쳐다보면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거 결과론을 가지고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없어도 동일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걸 풀이해보면 그렇구나 하게 되면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국이는 그러면 결혼을 못하느냐? 궁합이 특별히 좋은 가운데 여기는 근위천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궁합은 최고의 궁합은 화천대요 천하 동인께 여기에 상대 세가 여기 앉아 있거나 또는 지천태에 해당되는 여기 첫째, 둘째, 첫째가 제일 좋겠죠. 이런 궁합을 만나는 가운데 떨어져 지나면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되게 좋게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자기가 부인이 재성이 바로 칠화로 변형이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암장수는요, 암장수 하나만 보고도 자식이 어떤 성향 어떻게 된다는 거,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어떤 육친이든 간에요. 그 육친이 여기는 바로 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급제잖아요. 급제 같으면 남자가 이 급제 기운이 됐다면 돈이나 부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하여튼 간에 이 명궁이 자체가 자기가 일간이잖아요. 첫째가. 그러니까 단식법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장수는요. 자기 일간이 급제로 가있잖아요. 딱 이것만 보더라도 돈이나 여자 문제가 걸려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당사자가 부인이 팔목이 여잔데 앞서 팔목이 여자라고 했잖아요. 부인이 곧 결혼 전에는 여자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우자가 무슨 띠를 만날 것인가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두 번째 배우자가 무슨 띠라는 걸 말하지 않았지만도 여기가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무슨 띠의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동일한 쌍둥이 3명이 있어 가지고 정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세 쌍둥이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쌍둥이는 많이 오지만 3명의 쌍둥이를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서 은비 회원님께서 정보를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제가 보니 명료하게 떨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한쪽에서 요것만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말 안 하는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네.